좋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안 좋은 걸 또 찾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소나타 DHG 1.6 터보 가솔린에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옵션 다 부은 차량입니다. 이게 3,862만원짜리 차량인데, 여튼 지난 시승행사 때는 너무 짧게 타가지고 디자인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때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디자인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이번 영상은 타보면서 막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타보면 제일 만족스러운 게 승차감입니다. 야, 진짜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좋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좋아졌는데, 2010년대 초반 차량들을 타보시면 노면 진동도 많이 올라오고 소음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진동들이 느껴지진 않아요. 일반적인 이런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정말 부드럽게 주행 질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동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뭐 서브 프레임 부시도 하이드로 부시도 바꾸고, 뭐 범프 스토퍼 길이도 바꿔가지고 진동에 많이 대비도 하고, 플랫폼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루플레이를 또 변경해서 진동을 많이 잡았다 라고 화면으로 봤을 때, 그냥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잡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시면, 방지턱을 타고 넘는 순간부터 떨어진 그 후에 그 모든 충격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이 깔끔함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 군더더기도 없고요. 제가 이곳저곳을 넘어봤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지턱 있잖아, 뾰족 방지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생겨먹었든 다 깔끔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딱 차가 떨어졌을 때, 뒷바퀴까지 다 타고 넘어서 떨어졌을 때 그런 잔 흔들림 없이 그냥 축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고 바로 전에 노면이 약간 파여 있는 곳. 보통 잘못 나오면 이게 트랙션을 좀 잃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차를 땅에 딱 눌러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잘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족스러웠던 게 소음. 방음을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소나타는 프리미엄 트림부터 앞에 윈드실드라고 부르는 이 전면 유리하고 이쪽 1열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사이드밀 형상도 좀 바뀌었고요. 주관적이긴 한데 바람이 아예 없는 날, 오늘 같은 날이거든요. 한 속도가 125에서 한 130까지는 풍절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 정도를 달리게 되면 그때부터 풍절음에 대한 좀 거슬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어땠어, 너는 딱 서울에서 타고 왔을 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9년식을 지금 11만 킬로를 넘게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은 오래돼서 연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80만 넘어가도 풍절음이 싹 들려요. 그래서 일부러 노랫소리를 크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전 모델도 이제 영업하면서 1년간 거진 4만 정도 탄 것 같은데, 그 모델도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막 100 좀 가까이 가면 풍절음 들리고 있는데, 이 차량은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120 정도까지 달려도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터널 들어갔을 때도 조용해요. 필연적으로 그 터널 소음이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반사돼서 돌아오니까. 근데 터널을 진입해서 달려봤을 때도 그 소음 대책들이 너무나 좋아졌다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실차주였거든요. 지금 뭐 뉴라이즈 DN8도 탔었고, 3개 세대를 모두 몇만 킬로씩 탄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국산차 뭐 페이스리프트 하면 모양만 바꿔가지고 저기 스타렉스 것도 갖다 처박아놨네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변경된 거를 알게 되면 정말 왜 저렇게 풀체인지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도 건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행 측면에서. 그랜저급은 그랜저급만의 그런 주행 질감이나 그런 게 있고, 또 아반떼도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치가 되는 게 각 차종의 전 모델이 아니라 전체 라인업을 보면은 그 기준은 전 소나타라고 생각을 해요. 이 DH는 이 기준치를 너무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치를 좀 높여놨어. 맞아요. 그 다음 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나. 상품성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주변이 학교 근처라서 방지턱이 높거든요. 이런 데가 지금 뭐 30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보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이거든요. 어제는 혼자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카메라가 안 도니까 차도 없고 밤이고 40, 50, 60 다 넘어봤거든. 차가 안 떠.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진동을 많이 잡아준 거랑 소음 측면에서는
뭐 개인마다 영상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거 잘 잡아놓은 겁니다. 이번에는 서스펜션 세팅을 완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너무 탄탄하다기보다 보통은 말할 때 너무 탄탄하면 그걸 좀 유하게 말하면 이제 잘 잡았지만 탄탄한 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잡았지만 물렁한 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반대인 차들은. 근데 이건 그냥 잘 잡았다라고 깔끔하게 얘기하면 돼요. 한마디로 세련됐다, 주행 질감이 너무 세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항상 가는 좀 산길 올라가는 구간인데요, 한 70까지 밟으면서 몰아붙이면서 그냥 핸들을 샥 돌려봐도 일단은 서스펜션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주는 불쾌감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횡지라 그러지, 횡지. 그 압력을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차가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하면 그 압력을 우리 장기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성 짙은 거, 딱딱한 것들 타면 좀 울컥울컥하고 막 장기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런 이유에서인데, 지금 이 소나타 DH는 그런 충격도 적절하게 다 흡수하면서 운전자한테 그 차량의 쏠림을 많이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해봐도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불쾌한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막말로 소나타로 코너링 타서 뭐 하겠어. 그렇죠. 어필 구간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엑셀을 밟았을 때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엔진. 어쨌든 엔진 얘기잖아. 그렇죠. 180마력의 1.6 터보다. 숫자에 매몰된 분들은 1.6이 뭐냐? 라고 하시지만 터보 차저를 달아서 27토크긴 한데 그 27토크가 1500rpm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호대기 할 때 700rpm, 800rpm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엑셀을 살짝만 밟으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토크가 그때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죽자고 계속 풀악셀, 뭐 급브레이크, 풀악셀, 급브레이크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평소에 평지를 가는 건 무조건 충분하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우리 PD가 얘기했듯이 꽉 차 있는 느낌.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아쉽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봤을 때 과하게 몰아붙여도 잘 나간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하여튼 엔진은 지난 모델하고 똑같죠. 그리고 K5에 들어가는 1.6 터보하고도 파워트레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2.0 보다는 1.6을 사시고, 왜냐면 이제 공채도 면제가 돼가지고 기존에는 공채 할인이라고 해서 돈 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20만원 중반대 수준, 그리고 출력도 더 경쾌해요. 1.6을 선택하시면 8단 자동 변속기도 들어가고 RMDPS도 들어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코너 돌아 나갈 때 이제 언더스티어가 좀 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영상들 보면은 언더스티어랑 직진 안정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언더스티어를 어느 정도 나게 세팅을 해놔야 직진 안정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잡은 차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노말로 놓고 남자 2명 탔고, 요 정도로 올라가요. 이게 뭐 인터넷에 보면은 7.4초? 뭐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소나타에서 제로백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약간 내리막길이 있긴 한데 하여튼 요 정도의 속도로 올라간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더 빠른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N9 2.5 터보 엔진 290마력짜리 사시면 되고, 그리고 실 저속 구간에서 경쾌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게. 아무리 제로백이 좋고 뭐하고 해도 그 초반에 가다서다 하는 구간, 많이 막히는 구간이나 시내 구간에서 이 경쾌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차가 많이 답답해요. 그리고 운전자도 많이 답답하게 느끼고 동승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엔진이고,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또 뭐 현대가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뭐 내구성이 어쩌니 저쩌니 막 했었는데, 이미 K5나 기존 DM8에서 많이 또 가다듬고 여기에 넣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는 다 이제 자극적인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걸러 들으세요. 연비 효율도 어쨌든 1.6이 성능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연비 효율도 좋게 만든 엔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부터 천안 IC까지 80-90km 되겠죠. 연비 16.5. 공식 고속 연비가 15점 몇 나온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옵니다.
이게 또 8단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 부하가 적어요. 이게 만약에 6단이면 각 단에서 쓸 수 있는 RPM이 또 구간이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8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부드러운 변속, 낮은 속도에서도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연비 효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 영상도 그렇고 댓글들을 보면은 뭐 현기차 알바생 왔구나 그런 댓글이 꽤 많이 달려요. 까면은 뭐 소비자를 위한 사람이고 칭찬하면은 되게 알바생이고 뭐고 뭐 차라리 알바라도 했으면 좋겠다. 시급을 주잖아. 그렇죠.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저기 자동차 업계에도 사이버레카가 많잖아요. 걸러 들으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라고? 타보세요. 가서 한 번만 타봐요. 솔직히 뭐 안 타봐도 안다라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말이 안 되는 거. 음식도 먹어봐야 알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운동도 해봐야 힘든지 안 힘든지 알고 이치인데 그냥 이치 그거를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깔려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까니까 항상 말씀드리니까 맨날 말하는 저도 입이 아파요. 자, 소나타 얘기 다시 넘어오면 어제 야간 주행 1시간 하면서 그냥 혼자 즐기신 거잖아요. 촬영 없이 순전히.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아까 말했듯이 승차감하고 그 다음에 실 주행 구간 가속력 추월할 때 뭐 70에서 130까지 딱 좋아. 그 이상 넘어가면 좀 힘겨워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좀 경쾌한 가속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경쾌한 느낌.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이렇게 코너 돌다가 원래 노면 안 좋으면 퉁퉁 소리 나면서 이제 차가 좀 비틀어지는 느낌. 맞아요. 디렉션 잃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실 추월 가속일 거예요. 엑셀을 다 밟아서 그런 건데 지그시 좀 밟아볼게요. 2, 30 그냥 꾹 밟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닌 한 2, 30 정도. 컴포트한 가속. 엑셀을 30에서 한 50%까지 밟았을 때 내가 뭐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밀어주면 좋은데 요거는 그걸 해주는 차예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거, 좀 기대 이해한 거는 스포츠 모드에서 그렇게 변화가 없어. 아 맞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RPM만 좀 높게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유지를 시켜준다 뿐이지 드라마틱하게 뭐 핸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서스펜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수만 좀 저단으로 유지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력이 좀 바로바로 들어가는 느낌 뭐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계기판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이거 스포츠면 좀 빨간색 테두리라도 이렇게 되던가 그래서 에코나 노말 이 정도로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굳이 스포츠까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국산차의 그 느낌보다 담력이 더 세게 들어옵니다. 보통은 지금 한 1, 20%뭐 이렇게 밟았을 때 훨씬 더 세요. 잡아주는 담력이. 물론 길들이기가 안 된 차예요.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안 된 차지만 그냥 길들이기가 돼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 세게 이런지만 요 정도 속도에서 갑자기 좀 훅 밟아봐도 이 차 앞이 꼬꾸라지는 그 노즈 다이브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차가 같이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브레이킹을 하고요. 자세 흐트러짐도 없어요. 핸들만 똑바로 잡고 계신다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주성 같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트렁크는 이게 480리터일 겁니다. 24인치 캐리어는 4개 들어가고요. 유모차는 휴대용하고 절충형, 골프백은 4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6대4 폴딩이 가능해서 긴 짐을 실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키 180 넘는 남자 성인이 타도 넓더라고요. GD 타니까. 그 의자 밑에 발 넣는 공간도 기이하게 발등이 이렇게 높게 돼 있는 분이 아니면은 차 이렇게 쏙쏙 잘 넣잖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은 괜찮은데 다리가 기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그런 부분 좀 알아주시고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공간, 또 조수석에 발 놓는 공간 등등은 잘 돼 있습니다. 차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솔직히 전륜이 실내 공간 빼기도 더 좋고 너무 또 좋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안 좋은 걸 또 찾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게 3,862만 원이잖아. 나파 가죽까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시트가. 근데
그 척추지지대 럼버 서포트가 앞뒤로밖에 안 돼. 4A가 아니라 2A야. 이게 왜 맨날 현대는 잘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어. 아, 이거 빼면 모르겠지. 다 알아. 요새는 다 알아. 왜냐면 영상 찍는 사람들이 몇이며 이걸로 글 쓰시는 분들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뭐 4A, 2A로 그냥 욕 먹지 마시고 할 때 그냥 쑥 넣어줘 그냥. 아니 비싸지 나? 아니 모르겠어. 그걸 뭐 내가 드릴 순 없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 실내 흰색으로 안 사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관리를 더 못하니까. 근데 이런 폭신함과 디자인이면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더라도 이런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 코팅해주면 됩니다. 저도 셀프 세차를 막 배우고 있을 때고 이거저거 많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썼다가 잘못된 시공 방법으로 위험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영상으로 알려드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문제 없이 코팅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뭐 청바지 많이 입으시는 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달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세팅이 되고 이렇게 110km로 세팅해 놓으면 건드릴 것도 없어요. 차선 유지 켜져 있죠. 조향 보조 켜져 있죠. 앞차와의 차간 거리 3, 2, 1인데 웬만하면 4단계, 3단계 이 정도로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고, 기존 버전의 이 HDA는 3단계 해놓다가 앞에 차 끼어들면 반응이 늦어가지고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앞에 차가 빠르게 들어와도 그 인식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HDA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이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핸들 잠깐만 뗄게요. 여기가 좀 도로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파란색 선 옆에 도로하고 도로가 나뉘는 부분을 또 그걸로 인식해요. 차선으로.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로 가는 건데 더 좁아졌는데 가운데로 잘 가잖아. 그렇죠. 너무 편해요. 장거리 갈 때 너무 편하고 운전 피로도를 확연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타봐도 똑같은 거고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그리고 앞차가 서면 같이 서주고요. 앞차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요. 차간 거리에 따라서. 러시아워나 이런 연휴 같은 데 막힐 때 그럴 때 너무 좋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크기도 커졌고, 그리고 표시해주는 정보, 그 차선 정보 표시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보통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나 이런 큰 도시들을 가면은 차선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익숙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차선이 우회전 차선인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비춰주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블로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10몇만 원짜리 주고 공인비 주고 따로 달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주차 보조 시스템, 차 마트 주차장 좁으면 차 앞뒤로 리모컨으로 빼지, 좁을 때도 다 나까지 내려버린 다음에 리모컨으로 뒤로 넣으면 돼. 맞아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깔끔하고 프레임 수도 높아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여튼 전방, 후방, 측면 센서 다 달려있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하나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3,800 주고 사면 아쉬움이 없어야 맞지만 그래도 소나타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도 타보고 주행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저는 차 잘 몰라요. 차 알못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주관적인 느낌만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시승기를 계속해서 찍고 싶고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물고 뜯고 뭐 상처 주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현대차 알바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셨다면 정말 이렇게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다치지 마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